안녕하세요. 팍스 밀키트에 오신 여러분 모두들 환영합니다. 저는 팍스 밀키트의 메인 셰프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손질된 식재료와 알맞은 양의 양념으로 쉽고 간단하게 요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밀키트처럼 저희 방송 끝까지 따라오시기만 한다면 쉽고 간단하게 오늘의 투자 전략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방송 종료하기 전에 오늘의 팍스 밀키트 핵심 메인 재료로 채워 담아서 공개해 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현홍 전문가님과 오늘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님과 더 가까이서 소통하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도 마련해 뒀는데요.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 샵 3989번 문자 메시지로 김현홍 혹은 밀키트라고 3글자 남겨주시면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누르고 들어오셔서 방송에서보다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얻어가시고 방송 종료 이후에도 더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어제 국내 시장 장바구니부터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호환 마마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은 금리 인상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견고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면서 연준의 매파적 기조가 더 강해질 것이라는 우려감에 전거래의 미증시를 따라 우리 시장도 어제 깊은 낙폭을 보였습니다. 또 최근 3거래일 동안 1,200원대에서 머무르던 원달러 환율이 어제 큰 폭으로 급등하면서 양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확대됐습니다. 오후 들어 상승폭을 급격하게 키운 환율은 어제 하루 동안에만 26원 넘게 올랐는데요. 일중 상승폭 기준으로는 코로나19 첫 발생 시점인 2020년 3월 19일 이후로 가장 큰 확대폭이었습니다. 1318원 80전을 종가 형성하면서 4거래일 만에 다시 130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코스피는 3거래일 연속해서 강한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08% 내린 2393포인트로 마감했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2400선 아래에서 마친 것은 지난 11월 8일 이후로 한 달여 만입니다. 코스닥은 더 깊은 낙폭을 보였습니다. 1.89% 하락하면서 720선 아래에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어서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도 확인해보고 넘어가시겠습니다. 양시장에서는 같은 양상이 나왔는데요. 특히 거래소에서는 3거래일 연속해서 개인만 담고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1,600억 넘게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이 650억, 기관이 800억 넘게 팔면서 지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외식 밀키트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 제롬 파월 의장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으로 희망을 가졌던 미국 시장은 다시금 부상된 통화 긴축과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으로 잔뜩 위축돼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달만 해도 반등의 조짐을 보였었는데 12월 들어서 뚜렷한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견조한 고용 지표들로 인해서 내년까지도 금리 인상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계속해서 나오고 기준금리 인하 시기는 내후년을 바라봐야 할 것 같다는 의견들이 투심을 소극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 10년물과 2년물 국제금리 간의 스프레드는 12월 들어서 더욱 확대되고 있는데요.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를 밑도는 금리 역전이 심화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위축 우려가 제기되면서 국제유가는 1년 전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3.5% 떨어진 74.25달러에 브렌트유는 배럴당 4% 급락한 79.35달러에 마감됐는데요. WTI는 지난해 12월 23일 이후 그리고 브렌트유는 올해 1월 3일 이후로 약 1년 만에 최저가입니다. 다우지수가 1.03%, 나스닥은 2% 빠지면서 가장 큰 낙폭을 보였고요. S&P 500 1.44% 하락하면서 3대 지수는 이틀 연속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는 4거래일 연속해서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자리 옮겨서 본격적으로 김현웅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 어제의 장 얘기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오늘 장의 투자 전략, 오늘의 팍스 밀키트까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월 7일 수요일, 오늘 절기대설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많은 눈이 내리는 날이라고 하는데 어제부터 이어진 눈비 소식이 전국에 있기는 하지만 낮부터 추위가 좀 많이 풀린다고 하네요. 오늘 이번 주 우리 시장이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오늘은 우리 계좌에도 좀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김현웅 전문가님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님,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장에서 인정된 가치를 발굴해서 여러분에게 그 타이밍을 알려드리는 밸류 타이머 김윤홍입니다. 어려우실수록 마음 여유를 잃지 않으셔서 건강 유지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는 하루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본격적으로 오늘의 팍스 밀키트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좀 간밤 미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우리 시장이 좀 많이 빠지고 미국장에 별다른 이슈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 기대는 완전히 무너졌더라고요. 장이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일단 미국 시장 분석 한번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 시장 또 따라서 약세를 가져가게 될지 전망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뭐 미국 시장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단지 조금 이상적인 거는 이제 좀 나스닥이 생각보다도 너무 좀 다우에 종속되다 보니까 좀 방향성을 잃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우선적으로 제가 나스닥과 코스닥이라는 예측을 좀 보유 관망적으로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조금 착오가 있었다는 점 먼저 좀 사과 말씀드리고요. 나스닥 일단 다우 한번 보시면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차트 한번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기간 조정 들어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제 21선을 하향해서 이제 기간 조정에 들어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추가 하락이 더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크게 보시면은 이제 주봉상에 이제 5주선이 하락해서 이제 지지선을 찾는 과정이고요. 쌍바닥 만드는 과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스닥은 지금 뭐 좀 낙폭 과대 상태거든요. 지금 기술적 반등이 안 나온 상태에서 120주선이 저항으로 작용하면서 다시 이제 하락하고 있는데 크게 보시면은 지금 나스닥은 이렇게 이제 지금 어떤 쓰리 바닥을 만들면서 추가 바닥을 좀 다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우호적인 거는 지금 상해 지수는 지금 121선을 돌파해서 어제 또 양봉이 또 나왔어요, 추가로. 그래서 오늘 그 상해 지수의 향방이 국내 지수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참고적으로 일본 그 니케이 지수 한번 보면은 니케이도 어제 마찬가지로 하락하다가 바로 상승 반전이 됐어요.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상해 지수가 국내 지수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10시 반에 개장되는 그 상해 지수 좀
좀 주의해 보시고요. 그래서 국내 차트를 한번 국내 보시면은 네. 미국보다 좀 선행해서 어제 많이 하락을 했어요. 이미 코스피는 대대가 난 상태여서 오늘 이제 오전에 또 추가 하락할 것 같거든요. 지금 미국 영향으로. 그래서 이 121선이 지지가 되는지 여부 네. 이걸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은 지금 이제 61선 지지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다시 이제 진바닥이 나올지 여부 확인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당분간은 조금 바닥 다지기 과정, 추가 하락은 그렇게 크게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바닥 다지는 과정을 보시면서 네. 향후 주도주 섹터를 발굴하시는, 탐색하시는 과정이 좋지 않으실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어제 시장 우리 아시아 증시를 보면은 중국이랑 일본, 뭐 홍콩 좋았는데 우리 시장만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 사실은 테마별로 보면은 그 중국발 뭐 리오프닝 소비재 관련 주들이 그나마 좋은데 그래도 중국 증시는 좀 못 따라가고 있다는 점이 아쉬웠지만 현재는 좀 바닥을 다지고 있는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시장이 사실 미국 시장보다 선행해서 먼저 올랐다는 얘기를 전문가님께서 이전에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만큼의 조정되는 폭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좀 한번 주목을 해보고 싶은 부분은 내일이 그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아마 정리를 하고 싶으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늘 장을 좀 노릴 것 같은데 오늘 장도 미장을 따라서 조금 더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좀 조정 더 나올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지지선 여부를 확인하시는 과정이 필요한데 크게 보시면은 지금 미국이 어떤 추세적인 하락이라기보다 네. 일단 그 금리 정책 변화 과정에서 어떤 진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이제 어떤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의 성격이 크기 때문에 네. 추가 하방보다는 이제 조금 보유하시면서 이제 바닥 다지기 과정을 보시면서 이제 추가 매수를 좀 고려해 보시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진다고 볼 수 있어서 내일 옵션 만기일 같은 경우에는 급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 오히려. 있는데 제가 보다 그거보다는 조금 더 바닥 다지기 과정이 내일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좀 큰 변동성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좀 하방 쪽에 좀 무게를 두면서 네. 바닥 다지기 과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직 지금 포지션을 지금 결정하시는 거는 조금 리스크가 있고요. 조금 더 보시면서 반등이 나올 때, 양봉 나올 때 확인하시면서 추가 매수는 고려하시는 게 좋은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는 동안 저희 8시 40분 동시호가 구간 진입을 했는데 일단은 양지수가 오늘도 하락 출발을 현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 시작까지 한 17분 정도 남은 상황이지만은 코스피 일단 0.4% 정도 내리면서 2,382선 그리고 코스닥이 오늘 1% 넘게 빠지면서 일단 현재 711선까지 내려와 있다는 점 잠깐 언급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또 변동성이 큰 날인데요. 급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일단은 이번 주는 바닥 다지는 과정으로 보시고 좀 본격적인 투자에 나서거나 매도에 나서기보다는 관망하는 자세로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전문가님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 어제 장 얘기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이 뭐 많이 빠졌어요. 대부분이 하락을 했지만 그 중에서 또 상승했던 부분, 긍정적인 부분 찾아내면서 오늘 장에서 또 팍스 밀키트 어떤 투자 전략, 어떤 부분 주목해 가야 할지 계획 세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먼저 얘기해보고 싶은 거는 우리 시간 외에서 좀 움직였던 종목들을 한번 볼게요. 일단 다올투자증권이 다올 인베스트먼트를 매각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두 종목이 다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거든요. 시장은 이걸 좀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다올투자증권 그리고 다올 인베스트먼트 어떻게 보시는지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사실 금리 인상 때문에 증권주들 뭐 금융 관련 쪽이 흐름이 좋기는 했었는데 이 종목은 지금 앞으로 어떻게 지켜봐야 할까요? 네,
지금 다올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 바닥권에 있고 네. 이번 이슈가 크게 주가에는 반영이 되지 않고 있어요. 다올투자증권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차트 잠깐 보시면은 뭐 크게 이렇게 호재로서 인식이 되질 않거든요. 결국은 증권주는 주식의 어떤 그 변동성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죠. 일차적으로. 그래서 이제 1차 기술 반등이 나오면서 증권주도 따라서 같이 올라갔죠. 근데 그때 이제 다올증권은 주목받지 못했거든요, 지금. 네. 주목받지 못하고 이제 21선 아직 그 근처에 머물고 있는데 그게 큰 호재를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 다올투자증권도 향후 이제 시장의 방향성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이슈보다는. 네, 그래서 향후 시장에 더 집중하시면서 이제 매매하시는 게 좋지 않으실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제 장 마감 후에 공시가 나오면서 시간 내에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오늘 조금 반영이 그러겠네요. 되는 걸로 볼 죄송합니다. 수는 있을까요? 네. 정정해서 제가 오늘 질문 반영이 될 드리겠습니다. 텐데 결국은 큰 방향은 네. 시장의 흐름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크게 달라지진 네. 않고 결국엔 지수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시간에 움직였던 종목 한 종목을 더 보면은 세노텍, 우리 세라믹 네네, 소재 네네, 관련 네네. 기업이죠. 어제 하락장 속에서 5% 정도 올랐었고 또 이제 마찬가지로 장 마감 후에 공시가 나왔던 부분인데요. 네. 상하이의 어떤 기업이랑 2차 전지 소재 관련 이제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공시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7%가 넘게 뛰었습니다. 우리 세노텍 같은 경우에 또 2차 전지 얘기가 나오니까 네. 좀 긍정적으로 봐야 할지 이 기업은 어떻게 보고 네. 계실까요? 세노텍은 조금 관심 가져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음, 일단 섹터 측면에서도 네. 2차 전지 소재주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린 대로 이제 코스닥이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은 반도체 2차 전지 후발주 쪽에 소재 장비 쪽에 네. 그쪽이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움직임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종목별로는. 오, 그 세노텍 같은 경우에는 어제 또 이제 호재가 나오면서 네. 먼저 좀 나서고 있는데 지금 차트상 굉장히 좋거든요. 지금 보니까 추세상도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이에요. 추세를 볼 때도 일봉 어제 양봉이 일단 20일 돌파 나왔는데 오늘 추가 상승할 것 같은데 지금 주봉 보시면은 완전히 쌍바닥을 만들면서 5일, 20일 되도 이제 가기 직전 과정이거든요. 지금. 네. 그 월봉상도 보시면은 아주 좋아요. 이렇게 5월선이 턴하면서 지금 5월선 돌파하는 과정에 있고 그 기업 내용 자체가 지금 2차 전지 소재인데 지금 2차 전지 쪽에서 뭐 SK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SK IE 테크놀로지인가요? 네. 그것도 아주 좋은 모습이더라고요. 오. 그래서 2차 전지 소재 쪽에 지금 업체별로 선별적으로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보니까. 그리고 연관돼서 반도체 소재 쪽도 네. 몇 개 업체가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벌써. 그래서 세노텍 같은 경우에는 좀 관심 가져보시면은 오늘 뭐 추가로 조금 오른다 하더라도 괜찮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보유해 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제안 드릴 수 있는 종목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리 세노텍 어제 장 마감 후에 공시가 나온 부분이 상하이의 DK 파인 머티리얼즈와 2차 전지 소재 판매 계약을 맺었다 이런 이슈가 나왔고요. 근데 일단은 기업이 조금 다시 이제 올라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보유해 가시면은 더 코스닥 반등 나올 때 2차 전지 반도체 후발주자들의 흐름 좋을 때 그때 좀 상승 물결을 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안 그래도 제가 SK 관련주들 해서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SK 온이 그 미국에 이제 전기차 배터리 생산 네. 공장을 짓겠다 포드랑 같이 좀 하겠다 이런 움직임이 있었고요. 근데 사실 이 SK 온이 상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는 방금 언급을 해주셨던 SK 이노베이션이나 IE 테크놀로지 네네. 쪽이잖아요. 그럼 이 부분 마찬가지로 전문가님 세노텍과 함께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비슷한 국면이에요. 차트상도 모양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코스닥 반등을 기대하면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국면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거예요. 차트 아주 좋더라고요. 이노베이션, 네. SK, IE 테크놀로지. 오, 네.
네,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종목들 얘기 들어봤습니다. 세노텍을 시작으로 해서 SK온의 이슈가 있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SK이노베이션과 SKI 테크놀로지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엔 차트상 위치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고 코스피 반등 나오면은 따라서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이다라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SK온 얘기까지 들어봤고요. 본격적으로 섹터 얘기로 조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제 장 대부분이 하락을 했지만 그 와중에 좀 긍정적인 부분 찾아보자면 애플페이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 위니아가 어제 상한가를 갔고요. 위니아 에이드 같은 경우에도 가격 저항폭 근처에서 마감을 됐습니다. 근데 이 종목들이 애플페이 관련해서 엮여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위니아가 애플 공식 서비스 센터 네, 뭐 그렇습니다. 운영하고 네, 네, 네. 있다고 하고 또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나왔어요. 한 내년 초쯤이면은 애플페이가 국내 서비스 본격적으로 할 수 네. 있지 않을까. 근데 네. 사실 뭐 저희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려고 네. 하는데 소문이 돌 때 관련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다가 이제 좀 뉴스가 뜨는 네. 모습인데 그러면은 좀 이제 빠져 나와야 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지켜보면 될까요? 이 애플페이 관련해서는 일단 기대 심리로 올랐죠. 선발주들은 일차 올랐고 네. 이제 위니아가 이제 후발주 쪽으로 해서 이제 공식 대리점이다 이런 쪽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부각이 된 건데 네. 좀 개별적인 이슈로 보여져요. 개별적이보다 개별 기업의 성격으로 오른 거라고 보여지고 그 애플페이 쪽은 선발 쪽은 많이 올랐어요. 올라서 조금 조정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후발주 쪽인 나이스 정보통신 같은 업체, 나이스 정보통신, 나이스 이런 쪽은 보니까 아직 안 올랐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나이스 정보통신 이쪽은 후발주로 조금 더 갈 가능성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전체적으로는 애플페이는 조금 이제 고점이다. 단지 이제 후발주 쪽에 나이스 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애플페이 관련주들 일단은 우리 어제 장에서 한국정보통신도 6% 넘게 네네. 올랐었고요. 말씀해 주셨던 나이스 정보통신과 나이스가 한 0.8% 전후로 움직임 보였고 그러면서 이제 이 종목들이 후발주자기 때문에 조금 더 한번 기대를 해보면 어떨까 일단 싶은데 후발주에서 이제 위니아가 올라왔기 때문에 네. 나이스 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마지막으로 시세 분출할 가능성이 있죠. 네네. 이런 종목들이 마지막으로 시세 분출할 가능성이 있다. 조몽환님 그러면은 요 관련해서 좀 묶이는 종목 중에서 이루온이 있잖아요. 이루온, 네. 이루온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루온이 어제는 강보합 정도 저가 마감했더라고요. 종목인데 변동성이 굉장히 큰 종목이죠. 이루온. 마찬가지로 네. 이 종목도 나이스 정보통신 마찬가지로 후발주로 봐야 되는데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 음봉으로 많이 윗거리가 생겼어요. 하방으로 지수 영향이죠. 근데 뭐 지금 애플페이 관련해서는 전혀 반영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이루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네. 아직까지는 조금 그 이루온 테마주로 좀 어떤 그 시세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직은 모르겠어요. 아직은 보기 어렵거든요. 네. 조금 이루온은 좀 보류하시는 게 좋지 않으실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애플페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 이론도 같이 연관해서 묶이고는 했었는데 일단 변동성이 많이 큰 모습으로 보이고 지금은 조금 보류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애플페이 관련 종목들 얘기 들어봤고요. 그 다음으로 지켜볼 만한 테마는 어제 이마트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7% 넘게 네. 급등이 나왔는데 네. 또 외국인이랑 기관이 동반으로 네. 좀 매수세가 들어왔더라고요. 네, 일단 현재까지는 3분기까지의 실적은 좀 꾸준히 부진했지만 내년에 좀 긍정적으로 실적 개선될 전망이 있다 이런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고요. 사실은 이마트 말고도 좀 유통 관련주들, 네. BGF 리테일 그 CU 편의점을 가지고 있죠. BGF 리테일, GS 리테일, 롯데쇼핑 이런 종목들이 어제장에서 좀 그나마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 유통주들은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유통이 어제 좀 올랐죠. 어제 삼성이 제약바이오하고 네. 유통 쪽 두 가지 섹터만 좀 올랐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이제 조정 국면에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방어주 성격의
쪽으로 매수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유통주가 주목을 받았는데 네. 특히 생필품 쪽에 네. 필수 소비재 네. 이쪽으로 해서 주목을 받았는데 유통주가 지금 근데 유통주 내에서 차별화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온라인 쇼핑, 네. 홈쇼핑 이런 쪽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굉장히. 오. 물론 이 코로나 특수라는 게 있었고 네. 그게 줄어들면서 영향을 받는 게 가장 큰 영향인데 지금 홈쇼핑, 뭐 인터넷 쇼핑, 그다음에 이런 쪽은 조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반면에 뭐 할인점, 그다음에 편의점, 면세 쪽도 그다음에 좋죠. 백화점 네. 이런 쪽이 좀 좋은 모습이에요. 이런 쪽이 좀 소비가 좀 쏠리고 있는데 지금 그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뭐 큰 호재가 있었죠. 대폭 세일했죠. 뭐 원 플러스 원 해서 그래서 뭐 쓱쓱 다 쓸어 가셨다고 이렇게. 야구팀 우승 네네. 기념 할인을 굉장히 네, 크게 저 주변에서 얘기 하면서 많이 하더라고요. 뭐 쓱쓱 다 쓸어 가셨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맞습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영업 이익률이 좀 낮아요. 낮은데 이 주요 원인이 이제 온라인 쪽을 확대하면서 네. 현재 좀 투자 부분이 얇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 영향으로 빠져서 네. 수익성은 좀 낮은데 지금 차트상으로는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네. 이마트. 이마트. 그래서 할인점 쪽으로 해서 이마트 괜찮을 것 같고 좀 주의하실 거는 GS 리테일, 네. 그다음에 BGF 이런 네. 쪽은 할인점 관련 쪽은 좀 고점이에요. 아, 많이 올라왔어요.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거군요. 그래서 리테일 쪽은 좀 조심하시고 네. 이마트 같은 할인점, 그다음에 이제 백화점 쪽은 괜찮아요. 이제 올라오거든요. 롯데쇼핑, 신세계 이런 쪽은 괜찮은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할인점하고 네. 백화점 쪽 주들은 뭐 주목받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장이 상승으로 전환되면은 네. 또 주춤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 그래서 지금은 일시적 단기 매매 쪽으로 해서 할인점, 백화점 주들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어제장에 이마트 급등이 나왔는데 일단은 우리 리테일 들어간 BGF 리테일, GS 리테일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현재 고점이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유의하셔야겠고요. 대신에 백화점 쪽이나 할인점, 뭐 이마트, 롯데쇼핑, 신세계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괜찮아 보인다. 다만 이제 지수의 반등이 나오면은 이 수혜들이 조금 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지켜보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전문가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온라인이나 홈쇼핑 쪽은 지금 왜 어려울까요? 사실은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온라인 쇼핑을 훨씬 더 네네, 편하게 하고 네네.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것도 좀 선반영 됐다고 봐야 되는 게 맞을까요? 일단 뭐 크게 장기적인 추세를 본다 보면은 시장이 계속 커지죠. 온라인 쪽 시장은 커지는데 이제 일시적으로 코로나라고 한 특수 상황 때문에 네. 좀 버블이 생긴 거죠. 확대되는 과정에서 네. 코로나 특수로 좀 버블이 생기다 보니까 그게 조금 주춤하면서 매출이 좀 감소되는 이런 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좀 경기가 많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네. 어떤 그 배달 비용이라든가 네. 이런 부도 비용을 감수하기가 어렵죠, 소비자들이. 그래서 그거보다는 차라리 이제 할인점 같은 데 방문해서 원 플러스 원, 조금이라도 네, 저렴하게. 아니면 재고 물량 이런 게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일시적으로 좀 주춤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네. 온라인 쇼핑,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시기에 특수성으로 좀 버블이 생긴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이제 소비자들이 배달비 같은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좀 아껴보고자 오프라인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현재 장시작 1분 조금 넘게 남았는데 예상지수 일단은 코스피가 한 0.6% 정도 하락하면서 2379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코스닥은 아까 1% 넘는 것보다는 지금 낙폭을 조금 줄였습니다. 0.7%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현재 713선까지는 회복을 했네요. 713선에서 장 시작하려고 대기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후에 지수와 수급 상황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기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어제 시총 상위주들 얘기를 많이 했어요. 반도체 관련된 얘기도 하고 제약바이오 관련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새로운 걸 제가 하나 또 찾아왔습니다. 우리 완성차 업체들 네, 현대차와 기아는 이게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IRA 이후로 좀 계속해서 힘을 잘 못 쓰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 네.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어제 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긴 했지만 계속해서 좀 저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완성차 업체들 분석 한번 오늘은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네. 현대차와 완성차 기아. 업체가 네. 상당히 좀 지지부진하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가장 큰 거는 일단 지금 현재 성장 모멘텀이 전기차 네. 쪽이기 때문에 근데 미국 시장이 가장 크니까 좀 현행 IRA 법안에서는 조금 소외가 되고 있죠. 국내 업체 완성차 업체들이.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수정을 이제 하기 위한 이제 법안들이 좀 준비되고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아요. 그 가시 여부가. 근데 지금 보면은 일단 수급상에도 아직 뭐 메이저 매수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않고 네. 있고 차트상에도 지금 보시면은 뭐 지수보다도 더 하락한 상태죠. 지금 다 하락한 상태라 지금 뭐 5일선이 21선 부딪히면서 어떻게 보면 N자형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위험한 국면이라도 볼 수가 있는데 네. 지금 뭐 지수가 이제 뭐 쌍바닥 만드는 과정이라 결국 현대차도 지수를 따라갈 텐데 좀 선행됐다가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뭐 괜찮은 모습이거든요, 보니까 현대차. 그래서 여기서 돌린다고 그러면은 뭐 5일선 이렇게 쌍바닥 21선 아래에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크게 하방 위험은 많지는 않고 그러나 상방 모멘텀은 미국의 IRA 법안에 좀 수정 가능성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봐서는. 그래서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서 네. 좀 투자는 조금 보류하시면서 관망하시는 게 좋지 않으실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 완성차 업체들 현대차, 기아 일단 관망의 의견을 주셨고요. 미국 얘기, 전기차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테슬라가 최근 계속해서 많이 내리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우리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 테슬라의 영향이 좀 있다고 봐야 할까요? 같이 움직이는 걸로 해석을 해도 괜찮을지 아니면은 테슬라랑은 아예 다른 부분으로 봐야 될까요? 영향이 있죠. 네네. 음, 테슬라 그 미국 시장의 그 자동차 업종에 네. 사이클하고 연관이 돼 있죠. 네. 네네. 그러면 테슬라가 좀 많이 하락을 했을 때 우리 완성차 업체들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관계성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완성차 업체들 현재는 관망의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종목으로 하나를 더 보고 가자면은 전문가님 계속해서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올라올 것이다라고 전망을 주고 계시기는 한데요. 어제 장에서 이제 의약품들 실제로 많이 올라오기도 했었고 저는 그중에서 우리 대형주 SK바이오사이언스가 네. 2.6% 넘게 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더라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도 좀 지금 좀 바닥자리가 아닐까 싶은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SK 바이오사이언스. 네, SK바이오사이언스. 제가 제약바이오 업종은 월요일 날 밀키트로 추천드렸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뭐 조정 받는 과정에서도 어제 뭐 또 제약바이오가 유일하게 올랐어요. 그랬는데 그좀 제약바이오 쪽은 시장에 좀 조정 들어가면서 좀 방어주 차원에서 조금 이제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향후 반등한다 하더라도 이 제약바이오 쪽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차원을 보셔야 되고 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이제 백신 쪽에 강점이 부각되면서 네. 많이 올랐는데 좀 길게 보면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내년 이후에 성장성에 조금 우려가 있어요. 그래요? 좀 우려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차트상에는 완전 바닥이라 반등 가능성은 있는데 이제 펀더멘탈 쪽에서 일단 3분기에 수익이 많이 저하가 됐어요. 그리고 내년 일단 그 매출이나
수익성이 좀 저하되는 걸로 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등은 나오겠지만은 강도는 그렇게 셀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봐서는 그렇게 하고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종목보다는 대웅제약 같은 대웅제약. 네. 대웅제약도 대형주거든요. 대웅제약도 일단 어제 이제 제약바이오가 대형주 위주로 먼저 올라오는데 네. 어제 20일 돌파됐죠. 대웅제약도 네. 제약바이오 선발주로 올라오고 있는데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탈 측면에서 상당히 안정적인 성장을 가고 있어요. 지금 그 우루사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네. 범용적인 제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곰 그려져 있는 그 제품. 그런 범용적인 제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일단 안정된 기반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또 신약 파이프라인이 상당히 기여도가 높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2021년 이후에 이미 이제 코로나의 위험을 딛고 네. 성장성이 회복되고 있어요. 3분기에도 보니까 많이 성장을 했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대웅제약 같은 종목이 조금 탄력은 조금 덜할 수 있어서 안정적으로 올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서 어제 같은 경우 20일 돌파됐는데 오늘 또 아주 양호한 모습이거든요. 지금 20일선 위에서 아래꼬리 달고 있는데 기술적 반등에 들어갈 것 같아요. 대웅제약은. 그래서 제약바이오도 일단 선발주 대형주 쪽에 대웅제약 같은 종목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실제로 전문가님께서 이번 주에 시작에 팍스 밀키트를 제약바이오주들 굉장히 칭찬해 주시면서 지켜보자라고 하셨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 여쭤봤는데 차트상으로의 자리는 좋아 보이지만 기업의 펀더멘털이 조금 불안한 측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백신 관련해서 주목을 받았었지만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 그 국산 1호 백신의 생산이 중단된다고 하면서 좀 주가가 많이 빠졌기도 하고요. 대신에 어제장에서 마찬가지로 좀 급등이 나왔던 대웅제약 어제 3.7% 넘게 올랐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련 섹터에서는 좀 대형주로 볼 수가 있고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이런 종목에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자, 우리 의약품 관련 쪽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대웅제약 관련된 얘기 들어봤습니다. 자, 테마로 하나 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 또 그나마 올랐던 것 중에 제가 굳이 찾아온 거는 조선주들. 조선주들이 현대중공업도 4%, STX중공업도 한 3.5% 정도 하면서 조선주들이 어제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던데 사실 이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환율에 좀 민감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 관련 종목들이 어제 환율이 26원 넘게 급등을 하면서 그래서 잠깐 단기적으로 수혜를 받은 건지 아니면은 조선주들을 우리가 슈퍼사이클에서 이렇게 장이 빠지지만 조금 올라오고 있다고 해석을 해야 될지 전문가님 우리 조선주들은 어떻게 보는 게 맞을까요? 조선주가 어제 이제 현대중공업이 많이 올랐죠. 네. 현대중공업이 많이 올랐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현대중공업이 노사분규 타결이 됐다. 그다음 파업 참여 안 하겠다. 이런 걸 뉴스로 발표를 했죠. 네. 거기 제가 볼 때 개별적인 이슈에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중공업 전체의 어떤 그 네. 움직임보다도 모멘텀이라기보다 어떤 현대중공업의 개별적인 이슈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같은 종목만 올랐어요. 사실 조선주 전체가 오른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중공업 섹터의 어떤 이슈라기보다 개별적인 종목 이슈로 보여지고 또 관련해서 한국카본이라는 업체가 있어요. 네. 이게 현대중공업 관련된 업체인데 영업상. 근데 한국카본이 어제 좀 올라왔는데 한국카본이 아주 좋은 모습이에요. 한국카본 어제 3.4% 상승했습니다. 요거는 현대중공업 관련해서 올랐다기보다 네. 이제 탄소 복합체라고 그래서 네. 향후에 이제 소재 쪽에 철강을 대체할 수 있는 굉장히 성장성이 큰 그 분야라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걸 많이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런 쪽으로 지금 한국카본이 어제 주목을 받은 것 같거든요, 보니까.
근데 뭐 회사 내용도 그렇고 이 탄소복합재 시장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보니까 향후에 성장성이. 그래서 그쪽으로 한국카본 같은 게 올라온 것 같은데 네. 지금 차트도 그렇고 또 실적 측면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한국카본 같은 업체가. 그래서 좀 주목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조선주 얘기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대중공업 개별적인 이슈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카본 같은 경우에는 현대중공업과의 연관성이 있지만 다만은 이 부분보다는 탄소 복합 쪽 개별적인 이슈로 지켜보고 또 전문가님께서 한국카본 앞으로의 탄소 시장에 관련해서 긍정적인 전망이 기대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으로 우리 한국카본 소개해 주셨습니다. 일단 어제 장에선 3.4% 정도 올랐었고요. 오늘 지금 장에서는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럴 때 매수의 기회로 한번 잡아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조선주 관련된 얘기들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개별 종목 얘기 들어보고 갈게요. 어제 그 페이코의 서명키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이슈가 있었는데 페이코가 그 간편결제 시스템인데요. 그러면서 이게 유출됐다는 얘기에 정보 관련주들이 또 움직였는데 그중에 가장 좀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 사이버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20% 가까이 올라왔는데요. 반사 수혜를 본 것으로 아마 보여지는데 전문가님 우리 정보 보안 관련주들 그리고 사이버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견을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이버원이 어제 좋은 뭐 뉴스가 있었죠. 근데 지금 보안업체 전체 섹터로에서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안랩이나 이런 업체 보니까 네. 그렇게 뭐 올라오진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안업종 전체 테마로 보기는 어렵고 네. 사이버원의 개별 종목의 개별. 이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이버원을 보니까 국가 지정 3대 인증 다 가지고 있고 그게 네. 우리나라 5개 업체밖에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있고 수익이 아주 현격하게 개선 중에 있어요. 네. 그래서 사이버원 개별 종목으로도 좀 괜찮다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볼 때는. 네. 이 개별 종목 일단은 어제 20% 가까이 굉장히 급등이 나왔고요. 오늘 장에서는 일단 장이 좀 빠지면서 지금은 2% 정도 내려오고 있지만 전문가님께서 이 종목의 모멘텀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정보보안주들 어제 다 같이 오른 건 아니고 좀 이렇게 개별적인 종목들만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사이버원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주셨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9시 11분, 12분 향해서 다가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 지수와 수급 상황, 환율까지 한번 체크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장이 어제 밤에 마감이 됐던 미국 시장 따라서 또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하락하게 된다면 코스피는 4거래일 연속된 하락 마감일 텐데요. 일단 오후에 좀 반등을 10시 반 상하이 시장 개장 이후 지켜보면서 반등을 기대를 해보지만 현재는 양지수가 하락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코스피가 0.3% 정도 그래도 아까 동시호가 진입 구간보다는 낙폭을 줄였네요. 2385선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67% 정도 빠지면서 714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양시장에서 개인이랑 기관이 담고 외국인만 팔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돌아올 생각을 하지를 않고 있네요. 코스피에서 일단 개인이 274억 원, 기관이 600억 좀 넘게 담고 있고요. 외국인이 900억 넘게 장 초반부터 큰 폭으로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시면은 개인이 200억 원, 기관은 좀 소폭 한 15억 정도 매수 우위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 코스닥 시장에서 마찬가지로 200억 넘게 팔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환율이 어제 26원 넘게 급등하면서 1,300원대로 올라섰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오늘도 소폭 상승 중입니다. 현재 3원 40전가량 올리면서 1,322원 선까지 다시 상승분이 나오고 있다는 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오늘 장 일단은 하락 출발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 시장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자, 일단 장 초반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코스닥 움직이를 보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일단 121선 지지가 나오면서 이제 양봉이 나오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60일 지지가 되면서 마찬가지 이제 아래꼬리 달면서 양봉 나오는 모습인데 지금 기관에서 매수가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기관에서 양매수가 나오고 있거든요. 선현물 매수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로 봐서는 이제 조금 조정 마무리 가능성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단기적인 하락은 조금 마무리 국면이 아닐까.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지금. 그래서 아직 추가 매수할 단계는 아니고 네. 조금 더 보시면서 최소 코스피 상에 이제 5일선이 조금 이제 완만해지면서 네. 이제 추가 양봉이 나올 때 그때 매수는 좀 검토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아무튼 현재로서는 뭐 추가 하락은 제한적이면서 네. 바닥 다지기가 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종목은 뭐 테마 종목적으로는 현재 들어오는 건 없어요. 하락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보니까 기존에 이제 주도주였던 중국 쪽에 수혜주 쪽이 벌써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반등이 나오고 있고 네. 또 여타 다른 쪽으로 지금 매수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쪽은 조금 선발주로 먼저 움직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네. 자, 일단은 우리 시장, 양시장이 낙폭을 좀 줄여가는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닥을 좀 잡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아직까지는 지금 매수 타이밍으로 잡기보다는 좀 관망을 하시면서 지켜보시다가요. 항상 언급을 해주시는 게 양봉으로 전환될 때 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조금 지켜보시면서 이렇게 시장의 흐름을 좀 읽고 있다가 타이밍이 왔을 때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어떤 종목, 어떤 부분에 관심 가져야 할지는 오늘 팍스 밀키트도 한번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오늘의 팍스 밀키트, 네, 오늘 방송 4분도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자리 옮겨서 오늘 시장에서 어떤 부분 관심 가져야 할지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시는 투자 전략 팍스 밀키트에 담아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바닥을 좀 잡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매수의 타이밍이라고 보기보다는 관망하면서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져봐야 할지 그 부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팍스 밀키트에서 어떤 섹터가 공개되는지 관심 가져보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팍스 밀키트 바로 공개해 주실까요? 네, 지수가 현재 이제 조금 낙폭을 줄이면서 안정적인 국면에 들어가고 있어서 크게 우려하실 단계는 아니라고 말씀드리면서요. 1차적으로 보니까 중국 소비 쪽에 아직 올리지 않은 후발주 쪽이 좀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항공주도 여전히 좋은 모습이에요. 항공주 좋은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큰 메이저 섹터로는 게임주가 이제 먼저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밀키트는 지금 기존에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을 마치면서 현재 상승 초기 국면에 있는 게임주를 오늘 밀키트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오늘 시장 정리해 주셨는데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중국발 리오프닝주들 그리고 항공주들도 오늘 좋은 흐름 보이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의 팍스 밀키트 가장 주목해봐야 할 섹터는 바로 게임주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게임주 계속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주셨고요. 장이 이제 다시 반등의 타이밍을 잡으면서 대표적인 성장주인 우리 게임주에 관심 가져보자라는 의견을 꾸준히 제시해주고 계셨습니다. 자, 그럼 수많은 게임주 중에서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또 가격 타이밍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 고민되시는 분들께서는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전문가님께서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샵 3989번 100원의 문자 메시지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문자로 김연홍이나 밀키트라고 세 글자 보내주신다면은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팍스 밀키트 오늘장에서 관심 가져봐야 할 섹터는 게임 관련 주였습니다. 자, 저희 방송 오늘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였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참고 자료로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 오늘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였고요. 내일 다시 아침 8시 30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